보험을 몇 개나 가지고 계신가요? 보험 전문가인 저, 보험사이다도 보험은 딱 3가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걸 살면서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 직접 정리할 건 다 정리를 했었는데요. 매달 10만원짜리 보험 하나만 봐도 20년을 납입하면 총 2,400만원입니다. 이걸 3개, 4개만 가지고 있어도 평생 보험료로 1억 원 가까운 돈이 나가게 됩니다. 보험사이다 채널로 정말 많은 분들이 보험 점검이나 리모델링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는데 가끔 보면 이건 좀 심한데 싶은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발 보험료를 과하게 납입하는 일은 이 영상 보시고 여기서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갈증을 톡 쏘는 보험식으로 해소시켜드리는 보험사이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듣는 순간 속이 편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다른 데서는 알려주지 않는 아주 속 시원한 보험 지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보험을 알면 알수록 느끼게 됩니다. 아, 보험을 이렇게까지 많이 들 필요는 없구나. 실제로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면 보험을 잘 알고 선택해서 가입하신 분들보다 지인이 추천해서, 가족 중 누군가가 설계사라서, 아니면 계속 전화가 와서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상담하면서 들은 얘기 중 가장 충격적인 얘기가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 집에 아는 언니가 반찬을 싸줘서 가입을 했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러지 마세요. 보험사에다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절대 이런 이유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보험의 본질은 누군가의 얼굴을 봐주기 위해서 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없이도 우리 가족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보통 보험은 납입기간을 짧게 잡아도 20년은 냅니다. 한 달에 10만원이면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 20년이면 2400만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이건 240개월짜리 할부 상품을 가입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렇게 비싼 상품을 가입하면서 사람 관계 때문에 선택하실 분들은 없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만약 정말 사람 얼굴 보고 가입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됐을 때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만큼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믿겠습니다. 보험사이다 유튜브만 보시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암보험 하나를 가입하더라도 어떤 회사, 어떤 상품이 가장 효율적인지, 기존 보험을 정리할 때 어디서 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는지, 어떤 보험은 굳이 들지 말고 그 돈으로 저축을 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 반대로 어떤 보험은 부모님께 만들어 드릴 정도로 가성비가 좋다는 이야기까지, 이런 현실적인 보험 지식들을 그대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설계사의 말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공부는 꼭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아마 처음 볼 겁니다. 수많은 보험사, 수없이 많은 상품들 중에서 살면서 정말 꼭 필요한 보험은 사실 딱 2가지입니다. 오늘 그 2가지가 무엇인지, 왜 그것만으로 충분한지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보험을 잘못 들어서 손해봤다,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해당이 안 됐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이 보험 덕분에 진짜 살았다, 다행이다, 이런 얘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비효율적인 보험을, 그것도 너무 많이 가입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보험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지인이나 지인의 지인이나 그 지인의 지인까지 이어지고 또 그 지인의 보험사이다. 부모님, 지인이나 친척을 통해서, 혹은 그냥 말 한마디 믿고 주변 분들을 통해 가입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시잖아요. 이것도 필요하다, 저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둘 가입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보험료가 30만원, 40만원, 많게는 100만원도 넘어갑니다. 이제 와서 해지하자니 너무 아깝고, 결국 비갱신형으로 준비가 충분히 가능했었던 보험을 전부 갱신형으로 가입해서 평생 보험료를 내는 구조가 되기도 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보험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면 암보험인 줄 알았는데 종신보험이었다거나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장을 못 받는 상황까지 생깁니다.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면서 해지와 가입을 반복하게 되고, 정작 중요한 보장은 준비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다 질병이 생기고, 그렇게 되고 나면 비싼 유병자 보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아직도 이런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보험 때문에 더 이상 손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알고 끝내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 주변 지인들께도 꼭 이 영상은 공유해주세요. 좋은 보험 지식은 나만 아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눌수록 의미가 있습니다. 보험은 처음부터 손볼 일이 없도록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보험은 2가지만 있어도 충분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볼 겁니다. 보험 가입을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험에 가입하면 마치 내가 극소수에 해당이 돼서 모든 특약의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착각 하나가 결국 우리 가족의 지출을 계속 늘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특약을 전부 넣어두면 내가 낸 보험료보다 제대로 혜택을 보는 경우는 정말 드물게 될 수도 있죠. 보험은 딱 핵심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잘한 것들은 실비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고요. 소중한 내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그 기준을 오늘 분명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경제적 리스크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그 가장 큰 경제적 리스크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프거나 다쳤을 때. 두 번째, 일찍 죽었을 때. 세 번째, 오래 살았을 때입니다. 만약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심하게 다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부분 가장 먼저 병원비를 떠올릴 겁니다. 기본적인 치료비는 당연히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요즘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의료비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더 큰 문제는 사실 그 다음부터입니다. 치료비보다 더 무겁게 따라오는 건 금전적인 리스크입니다. 직장 생활이 중단될 수도 있고 요양이나 간병이 필요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생활비는 멈추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돈이 나갈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사망이란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엄마, 아빠, 자녀 이렇게 세 명이 함께 사는 가정을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혹시라도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사망을 하게 된다면 남겨진 가족들은 금전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자녀가 이미 자립한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부모 둘 중 한 명의 갑작스러운 부재만으로도 삶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남겨진 가족을 위한 사망보험금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너무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경우는 어떨까요? 오래 사는 것 자체는 축복이지만 노후 자금이 부족해지는 리스크를 보험 하나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식, 펀드, ETF 등 선택지는 이미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1번과 2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단순합니다. 첫 번째, 큰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는 병원 치료비는 물론이고 치료 이후에 생계유지 자금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과 진단비 보험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가족에게 갑작스러운 사망이라는 일이 발생됐을 때를 대비해서는 정기보험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나이에 따라 보험료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예를 들어서 45세 어머님 기준으로 자녀가 다 크기 전에 갑작스러운 사망 시 1억 5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는데 월 보험료는 27,000원 정도면 충분히 준비가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부모의 사망 시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 어린 자녀들 때문입니다. 아이가 20대가 돼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45세 남성 기준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사망보험금 1억 원만 가입해도 매달 11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대의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종신보험은 저축도 아니고 재테크도 아닙니다. 사망보험금을 재테크로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40대부터는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급격히 비싸지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보험을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사망이 필요한 기간만 정해서 정기 사망보험으로 저렴하게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병원비와 생활자금을 어떻게 준비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필요보험은 실손의료비, 즉 실비보험입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 중 약 3,997만 명이 가입한 보험이 바로 이 실손보험인데 실손보험과 실비보험은 같은 말이죠. 실비보험은 내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즉 급여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쉽게 정리해보면 1세대 실비는 급여와 비급여 모두 100% 보장, 2세대 실비는 급여와 비급여 모두 90% 보장, 3세대 실비는 급여 90%, 비급여 80% 보장, 4세대 실비는 급여 80%, 비급여 70%를 보장합니다. 실비보험 구조가 헷갈리셨죠? 말로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서 예시 하나로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진료비 영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먼저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급여 항목 중 공당부담금은 우리가 실제로 낸 돈이 아닙니다. 급여 의료비는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공단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내주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공단에서 563만원 부담했어요. 그리고 급여 본인부담금이 183만원, 전액 본인부담금이 만원, 비급여 선택진료료 등 기타 비용이 5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진료비 총액이요. 만약에 797만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미 563만원은 공단에서 처리된 상태잖아요.
결국에 내가 부담한 금액은 234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 234만 원이 바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실비보험에 대한 보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실제로 부담한 병원비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는 구조죠. 여기서 실비 세대별 차이가 납니다. 1세대 실비는 100%를 돌려받고요. 2세대와 3세대, 4세대 실비는 각각 정해진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병원비가 예를 들어 8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나왔다 하더라도 실비보험이 있다면 상당 부분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병원비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겁니다. 이래서 실손의료비, 즉 실비보험은 보험을 구성할 때 반드시 1순위로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치료 목적이 아닌 행위나 미용 목적처럼 상식적으로 보장이 안 될 것 같은 경우만 제외한다면 웬만한 의료비는 대부분 보상을 해주는 게 실비보험입니다. 보험료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상당히 저렴한 편이죠. 20세 미만은 만원 이하, 30대는 만원대, 40대는 만원에서 2만원대, 50대는 보통 2만원에서 3만원대 수준으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보장 한도도 함께 보겠습니다. 실비보험은 질병과 상해 각각 급여 5천만원, 비급여 5천만원으로 합산 총 1억원 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 1억원 한도를 모두 사용한다 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매년 다시 1억원 한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한도를 다 쓰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은 생각보다 크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이 개념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비보험에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2009년 8월 이후 표준화 실비부터 2021년 6월 이전, 그러니까 4세대 실비 이전 가입자라면 입원 치료로 발생한 자기부담금이 연간 200만원을 넘는 순간 그 초과분은 전액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시 하나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2012년에 실비보험을 가입한 A라는 사람이 입원 치료를 받았고 병원비가 5천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기부담금이 10%라면 계산상으로는 5천만 원의 10%인 500만 원을 본인이 부담을 하고 4,500만 원을 돌려받는 구조죠. 그런데 여기서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200만 원입니다. 이미 이 금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5천만 원 중 200만 원만 제외하고 4,80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 구조 알고 계셨던 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으실 거예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4세대 실비부터는 내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과거 1, 2, 3세대 실비는 급여와 비급여를 합산해서 자기부담금 한도가 200만 원이었지만 4세대 실비는 이 구조가 일부 변경됐습니다. 먼저 급여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급여 부분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여전히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선은 200만원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비급여 부분에는 이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비급여는 결국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편하게 쉽게 하기 위해서 계산을 좀 단순화해 볼게요. 급여 항목으로만 치료비가 3천만원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4세대 실비 기준으로 급여 자기부담금은 20%입니다. 그러면 원래 계산상으로는 600만원을 부담하고 2,400만원을 돌려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선 200만원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400만원이 아니라 2,80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실비보험은 세대별로 세부 구조와 한도의 차이는 있지만 의료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는 보험 중에서는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꼭 준비해야 될 게 또 뭘까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거나 내가 중대질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경제활동 능력이 크게 떨어져서 소득의 공백이 생기는 상황, 바로 이런 리스크에 대한 대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순서가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입니다. 대한민국 사망 원인 5위 안에 이 세 가지 질병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가 걸려서 기침한다고 해가지고 보험금 받아보려고 그것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결국 보험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는 순간은 이 3대 질병 앞에 섰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뭐 더 설명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냥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3대 질병은 진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치료가 필요하고 그 치료 과정에서 직장 생활을 못하게 되거나 일을 쉬게 되면서 소득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이건 개인 문제를 넘어서 가족 전체의 재정 리스크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암 환자가 있는 가구는 의료비 부담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약 50%는 근로활동을 중단하게 되면서 의료비 지출뿐만 아니라 소득 감소로 생계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합니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 중 누군가 암에 걸린다면 개인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고통까지 함께 감당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암은 환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보호자에게도 심리적, 사회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암 환자 가족의 80% 이상이 돌봄에 따른 피로와 신체적 증상은 물론이고
불안, 우울, 죄책감, 분노 같은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겪게 된다고 하네요. 심지어 직장을 그만두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경제활동은 줄어드는데 질병 치료를 위한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장기간 돌봄은 가족의 일상 자체를 무너뜨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 구성원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여러분 암 진단비와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입니다. 암 진단비는 대부분의 일반 암을 보장을 하고요. 혈액암이나 췌장암 같은 고위험군의 암도 포함을 합니다. 다만 남녀 생식기암이 일반암과 동일하게 지급되는지는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유사암은 갑상선암, 피부암, 경계성 종양 등을 말하고 각각 1회씩 보장을 하게 됩니다. 요즘 표적항암 치료보 아니면은 카티, 다빈치 로봇 수술 이런 상품들 광고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주변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걸 가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이 나올까요? 치료는 결국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다른 치료로 방향이 바뀌면 해당 특약에서는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암 환자라고 해서 모두가 표적항암이나 면역항암 치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치료 방법 중에서 일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진단비입니다. 만약 가족력이 있어서 암 치료비까지 더 대비를 하고 싶다면 특정 치료 하나에만 한정된 보장이 아니라 암으로 인한 수술이나 표적항암, 중입자 치료 등 폭넓게 범위를 더 커버하는 구조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보강을 원하신다면 포괄적인 암 치료를 보장하는 암 주요 치료비를 보장을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뇌혈관 정리해 보겠습니다. 뇌혈관 질환 보장은 단계가 있습니다. 뇌출혈, 그 다음이 뇌졸중, 그리고 가장 넓은 범위가 뇌혈관 질환입니다. 이 순서대로 갈수록 보장 범위가 넓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뇌 쪽 보장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하나면 충분합니다. 질병 코드 기준 I60부터 I69까지 전체 뇌혈관 질환을 한 번에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심장입니다. 심장 질환도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좁은 게 급성 심근경색증, 그 다음이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최근에는 부정맥이나 심부전까지 포함하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도 나왔습니다. 역시 단계가 올라갈수록 범위는 넓어집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한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가족력, 병원 이력, 이미 가입된 보장 내용을 종합해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준비를 하실지 심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하실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가성비 위주로 만약에 나는 과하지 않게 보험을 준비하고 싶다 하신다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3대 진단비는 구성만 해두면 끝이 아닙니다. 3대 진단비는 회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상당히 클 수 있겠죠. 동일한 조건이라도 총 납입 보험료가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교가 필요합니다. 납입 기간은 짧고 구조는 안정적인 비갱신형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나이, 성별, 최근 병력에 따라 유리한 회사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45세 남녀, 직업급수 1급, 20년 납 기준으로 여러 보험사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항목별로 저렴한 회사는 조금씩 다르지만 동일한 조건에서도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비싼 회사에 가입을 하면 20년 동안 몇백만 원을 더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3대 질병은 발생률도 높고 20년 납 90세 만기 구조상 보험료가 마냥 저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가장 저렴한 회사도 부담이 된다면 보장 금액을 낮추거나 만기 나이를 줄이거나 갱신형으로 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갱신형은 평생 납입이고요.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3대 진단비만큼은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사망보험금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사망보험은 크게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으로 나뉩니다. 종신보험은 내가 사망하는 순간까지 보장을 하고요. 1억 원을 가입했다면 언제 사망하든 보험금은 지급됩니다. 지급률이 100%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사망을 하게 되죠. 발생률이 100%라는 건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0대 이후에는 종신보험에 보험료가 부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지출이 많은 상황에서 보험료를 가성비 있게 가져가고 싶다면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45세 남성 기준 종신보험 1억 원 설계 시 8개 보험사의 평균 보험료는 194,562원이었습니다.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20년 납 90세 만기 정기보험은 26,900원 수준입니다. 정기 사망보험으로 1억 5천만 원을 준비해도 45세 여성 기준이 약 27,000원이면 충분히 준비가 가능합니다. 보장기간이 짧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20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자녀는 이미 성인이 됩니다. 사망보험의 목적은요,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목적이 딱 하나예요. 자녀가 아직 성장기일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 보험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남겨질 가족을 위한 보험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명확합니다. 사망보장은 가성비 있게 준비하고 싶다면 종신이 아니라 정기보험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했고 자녀가 있는 분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유지를 하시고 그 이후에는 정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불필요한 거품은 과감하게 빼고 리스크가 가장 큰 구간만 정기보험으로 준비하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인생에서 꼭 필요한 보험 3가지를 정리해드렸고요. 오늘 내용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보험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고민하실 필요는 없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만큼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분들께도 공유를 하셔서 다 같이 이렇게 유익한 보험 지식들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보험을 통해 손해가 아닌 수혜를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험사이다 채널에서는 고객 한 분 한 분께 면밀히 최선의 설계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상단에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카카오톡 검색창에 보험사이다 검색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순차적으로 면밀히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보험사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시원하고 톡 쏘는 보험 지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험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